아파트 분양이 저조해 시행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 공사 과정에서 수지를 맞추지 못하자 공사비를 늘려달라며 공사를 방해하는 하도급 업체들.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의 계약 취소 소송 등 올해 들어 급증한 건설 소송에 법원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금융사, 소비자 사이 갖은 분쟁으로 건설 경기 불황 스트레스가 도를 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2010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이금진입니다. 건설 소송 관련 업무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오늘 만나보실 종합법률사무소 BL의 박중욱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부동산 건설 소송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이신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종합법률사무소 BL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종합법률사무소 BL은 서울 목동역 부근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소재하고 있는데 건설관계소송, 부동산관계소송, 아파트 관리 관련 소송, 정권금융 관련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이혼 등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 상표소송 및 형사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송을 수임 처리하고 있고 건설 및 아파트 관리 관련 가처분 등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상장회사를 비롯한 다수 법인체의 고문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공사대금 청구 등 건설 관계소송 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건설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러한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게 된 계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 개업 후 처음으로 맡았던 사건이 공사대금 청구 사건이었고 그 후에도 계속 건설 관련 소송을 수임하였는데 의뢰인들이 저희 사건 처리에 만족하셨는지 계속 꼬리를 물고 소개를 해주거나 한 의뢰인이 여러 차례 다른 건을 맡기는 등 많은 건설소송 사건을 수임 처리하였다는 것이 계기라면 계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 소송을 많이 맡게 되니 그 분야의 연구도 자연적으로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금년은 정말 부동산 불황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파트 분양 저조로 인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급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공사대금 관련 소송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대부분 건설공사에서는 공사비 정산이 필수인데요. 공사 계약 체결 후 당초 약정된 그 계약 내용과 달리 시설물의 변경, 경제 상황의 변경, 기타 여건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공사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에 관하여 추가 계약서로서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입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견적서,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상세 도면 등에 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감정을 받아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의뢰하는 측에서 주로 원고가 되겠지요. 다액의 감정료를 승납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으로 회수는 가능하겠지만요. 결국 감정 결과에 소송 승패 및 승소 금액을 좌우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감정사항을 준비하고 감정기일에 출석하여 시시콜콜한 지적까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될 경우가 많은 건설소송이지만 감정비용이 부담스러워 당사자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여 적당한 선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건설소송, 특히 공사대금 관련 소송의 특징은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하나 감정 비용이 부담스러워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호사님께서 다루오신 소송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변호사 개업 후 처음 맡았던 민사소송 사건이 공사대금 청구 사건인데 이 건은 기성공사대금 8억 5천만 원 중에서 기본 공사비 4억 5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추가 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도 결국 감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원고 측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인테리어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를 뜯어내지 않고서는 감정을 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고 감정 비용의 부담 문제도 있어 당사자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임의 조정을 하고서 조정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가 도산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으므로 결과를 놓고 보면 일부 양보를 하였더라도 조정 금액을 모두 받은 것이 잘된 일이었지요. 그래서 원고는 그 후 다른 사건을 가지고 저를 또 찾아와서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시공건설회사를 상대로 건설 현장 장비 임대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건설공사 그 자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장비 투입 주문을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의 다른 관련자에게 대금 지급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그 지급 책임이 없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장비나 자재 등을 납품하는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건설회사가 자재 대금이나 장비 임대료 지급 책임을 공사 현장의 다른 관리자에게 떠넘기려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방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위 장비 임대료 청구 사건은 대부분까지 갔었는데 제1심, 제2심, 제3심 모두 제가 승소하여 집행비용까지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콘도미니엄 건설공사 관련 소송 등 다수의 건설 관련 소송을 수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동산 소송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있어서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공방이 치열한 분야인데요. 이런 문제는 역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 건설 분쟁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건설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특히 부동산 건설 소송에서 입증 자료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물리 해석, 즉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도 당사자 쌍방이 납득할 수 있다면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소송 등에서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계약서를 상세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소송 분쟁 예방을 위하여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시공 중 충실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협의사항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경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기록부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주는 감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점검을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하여 건축물 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감리인의 세부 감리를 받아 현장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과하자면 다른 분야보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은 건설업계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사 계약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형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사내 변호사를 많이 두고 있고 그 이하의 건설회사도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의 상식이 미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건설 분야 관련 법률 상식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 관련 소송은 그 반수 이상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지만 그 외에도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 청구,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 감액 청구, 보전기관에 대한 보전금 청구,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소송은 변호사의 위치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얄팍한 법률 상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한 가지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공사 하자가 수많은 세대의 전유 부분에 있을 경우에 그 전유 부분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감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특성상 각 전유 부분의 하자는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한 비율로 표본 세대를 특정하여 하자 감정을 하고 동일 정도의 분포를 인정하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를 하여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법원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서 업무를 집행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 혹은 변호사님께서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대형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 후에 제가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 아니었지만 변호사로서 공정한 관리를 하도록 법원에 의하여 그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그 직을 5달 남짓 수행하였는데 그 직을 수행하면서 단순 봉사직이어야 하는 입주자 대표 회장직을 둘러싸고 여러 집단의 암투가 왜 있어야 하는지 씁쓸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입주자 대표회의가 매월 집행하는 돈이 수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스스로 투명하고도 깨끗하게 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적어도 입주자들 각자가 그 업무 집행에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는데 그에 관한 수많은 분쟁에 비하여 현실 법 규정이 너무 미미한 상황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건설 부동산 분야의 최고의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계획도 있지만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졸업생의 배출 등으로 인하여 무한 경쟁 시대가 눈앞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어떤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고자 새로 나오는 법률 서적을 적극적으로 구입 섭렵하고 신구 판례들을 가능한 한 많이 머릿속에 넣어두려고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무소의 외연 확대와 내실 강화에 힘써 어떤 대규모 로펌에도 뒤지지 않는 단단하고 힘있는 사무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박중욱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부동산 건설 분야에 대해서 많은 도움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오는 관록이 느껴졌는데요. 특히 다른 분야보다 소송 빈도가 높은 건설업계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법률사무소 BL과 박중욱 변호사님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